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원래 1시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1시간은 20분 정도 18분까지 했으니까요. 1시간 18분 정도 이렇게 추가로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회견을 계속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자주 기자들하고 만나서 질문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유세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자들과의 담화 내용 또 뭐 대담 내용, 간담회 내용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간담회를? 평소에 생각하던 철학과 그다음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YSDJ 뭐 JP 이런 분들을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구단은 아직 아닌지 모르겠지만 행정과 경영에 있어서는 구단 정도 돼 보인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좀 추론해 보자면요. 아주 균형감 있게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라는 것이 적절한 배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또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제가 그래도 밥값을 해야 되니까 평론가로서 비평가로서 하나 예측을 하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은 전직 관료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 관료들이.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료라는 것이 기회주의적 관료가 아닌 일찌감치 캠프에 합류된 사람들, 이재명의 정책 철학에 동의하는 분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고 이걸 좀 철학적으로 분석하자면 미국적에 있는 프래그마티즘 비슷한 거예요. 미국식 프래그마티즘이 이제 우리는 이제 실용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왜곡되어 버려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좌우 양극단의 혁명적이거나 과잉 혁신적인 것들은 배제하고 점진적이고 절차를 중요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중요하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결국은 미국의 이 근대화된 정부 체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게 예를 들자면 뭐 루즈벨트라든가 그 전에 또 윌슨 이런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비슷해지거든요. 자본주의 그게 또 케인즈주의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을 급진적으로 뭐 아이디어를 던져가지고 지지층을 갑자기 확 모은다, 뭐 선동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 이재명에게 맡기면 국정이 안정되고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데 주력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비상경제 TF를 만들겠다. 만약에 본인이 당선돼서 왜냐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 초반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본인이 이제 성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거시경제의 지표 관리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금융 문제, 보용 문제, 그리고 또 부탁드리지만 주식 문제까지. 주식 문제, 이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용비어천가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명백한 건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정부다. 왜냐하면 워낙 꼼꼼하고 그다음에 제도와 시스템에서의 안정지향적인 변수들을 만들어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없는 정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사법부 얘기 나왔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말게 했다. 지금 중요한 건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은 추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말은 결국 급진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우려하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뭐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정도의 변화보다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사법개혁 하는 데가 아니에요. 행정부가 무슨 사법개혁을 해요. 행정부가 사법개혁하면 진짜 이건 상권분리 위반이에요. 사법개혁은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합니까? 대의기관인 국회가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국회는 당의 몫입니다. 물론 당정 협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진적인 과잉개혁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약간은 별개적으로 진행이 돼도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합니다만은 예. 이거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국회의 문제다라고 좀 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주호 대변인은 전체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제일 중요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네. 기구가 뭡니까? 뭡니까? 비상경제 대응 TF. 대응 TF.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아주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들죠.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네. 내란 청산 TF를 내가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 네. 검찰 대응 TF를 내가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 네. 사법 개혁 대응 TF를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 이 부분과 네. 비상경제 대책 TF를 추진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지금 앞서 말한 그러한 TF들은 우리가 청산하고 개혁하고 해야 되지만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요. 네. 사법개혁, 네. 검찰개혁 네.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네. 추진해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에 네. 천호당에 예. 먹거리 그 로데오 거리를 로데오 거리. 박주민 의원님과 돌았는데 네. 매출이 2분의 1,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소상공인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12.3 계엄 이후로 정말 매출 급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당장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가 중요하자. 네. 제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네. 경기도에서 경험했습니다. 자, 그때 2018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됐을 때 네. 사회적 분위기가 다 뭐였냐면 적폐청산하자, 국정농단한 세력 다 잡아내자, 네.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부터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예. 경기도는 경기도판 적폐청산 TF를 띄운 게 아니라 예. 경기도판 정책 개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책을 3년 동안 쏟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네. 다 잘못한 게 아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 경제 중에서 네. 자, 벤처기업 투자, 네. 유니콘 기업 투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적극 받아들여서 네. 판교 테크노밸리가 점점 퍼져나갈 수 있게 정말 많은 지원을 했고요. 경기도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지역에 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업무 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랑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판교 지역에 정말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투자가들의 그런 기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창업하고 활발하게 M&A 진행될 수 있도록 네. M&A 지원센터까지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경제 열심히 하셨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물론 적폐청산도 중요하고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옳다는 명제하에 윤석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방 빼! 다 폐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 네. 정말 국민 천천히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법개혁 검찰 개혁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선은 경제에 주안점을 줘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비상경제 TF가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너무 예. 좋은 예, 예, 정확한 분석을 예, 해주신 예,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책 방향에 결국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네거티브 정치입니다. 저는 네거티브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네. 집권자로서 선출된 사람은 예.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냐? 맞아요. 국민을 안전하고 배불리는 것에 첫 번째 목표를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정책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대한민국 경제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성장이냐 분배냐는 식의 이분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걸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뭐 우리 김주호 실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창조경제론도 그 분명히 성장론으로 의미가 있어요. 창조경제론이 퇴행적입니다. 재벌들에게 도 하나씩 맡겨가지고 앵커 성장 기업 해라. 이렇게 좀 그렇게도 성장하면 또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장의 역사를 봐보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그 성장의 하나의 그 걸음을 만듭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리시 모델을 할 것인가 도이치 네. 모델을 할 것인가 논쟁을 하면서 한국은 결국은 산업자본주의 유지해야 된다. 신자유주의의 금융유통 물류로만 가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게 2008년 리먼 사태가 왔을 때도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하나의 동력이 돼요. 그러면서 MB도 어쨌든 경제 운영을 잘 합니다. 네. 잘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신재생 MB가 그 도로 닦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고 박근혜도 적절한 수준의 관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잘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 같은 좀 과잉적인 아이디어에 천착을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한편으로 보면 또 운이 좋았던 게 코로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코로나 위기가 오는 극복에 대해서 잘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정책이 없어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망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저는 첫 번째는 성장 정책이라고 봐요. 그 성장 정책을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어떤 다양한 학파든지 다양한 관료든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흥묘백모예요. 일단 성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상대책회의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적폐청산인 것과는 별개로 성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파일을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집권자로서 정말 좋은 목표를 가졌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그래서 면에서 잠깐만 이제 보면- 네. 박진영 그 평론가 떠나셔야 돼서 네. 소개하고 네. 김주호 네, 의원 네, 말씀 그렇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오랜 시간 또 기다려 주시고 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말은 짧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보내고 김주호 네. 대변인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호 대변인. 저는 예. 사실은 예.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가 좀 짧다. 그렇기 때문에 짧다. 자신이 예, 예, 예. 입안한 정책만으로는 예. 성공한 사례를 만들 수가 없다. 예, 예,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장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돼서 전임 당이 다른 예.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부정할 게 아니라 예. 누가 시작하면 좋습니까? 누가 시작했던 봤을 때 타당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은 예. 이어봐서 자기 정책화하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성남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맹 비난하는 거 보고 예. 이 사람은 정말 정치적 자질이 덜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어렵게 성남시장 동안 성남 시립의료원을 훌륭하게 개원을 추진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도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개판으로 치르고 예. 정말 전임 정부의 치적을 감추려고 정말 망하게 하면은 네. 계속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누가 공천했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네. 공천한 사람이 현 성남시장이에요. 신상진. 본인이 공천한 성남시장이 성남시립의료원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공실이 발생하고 적자가 생기면 본인 잘못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을 성남시장으로 공천했어요? 본인 잘못을 본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시장이 아무리 훌륭하게 시립의료원을 건립 추진했어도 현 시장이 병원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모르고 지적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준석 후보의 정말 그런 행정 감각이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덜 떨어졌다.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물려받을 것도 없고 네. 다 개판 쳤어요. 부정부패만 남겼어. 그래도 하나 잘한 건 있다. 뭡니까? 꼽자면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또 KF-21 전투기 국산 전투기 관련해서 김대중 정권부터 추진해온 자주 국방 잘 추진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방산 수출 저는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요 윤석열 정부보다 더 많은 방산 수출로 정말 국산 자주 국방했던 국산 무기들을 많은 우방국들에게 판매해서 우리 국방도 튼튼해하고 경제적 이득도 챙겨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어도 저는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방산 수출로 인해서 경남 지역, 창원 얼마나 지금 호황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정말
불허하고 있어요. 경제 활성화 하는데 윤석열이 추진했으면 어떻고 박근혜가 추진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어받아서 잘해서 이재명표 정책으로 더 활성화 추진하고 그다음에 네.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예. 거죠. 그리고 뭐 그 아까 시립 의료원 얘기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빅5도 거의 한 60에서 70% 그러니까 50% 정도의 공신률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립원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그 슈퍼챗이 와서 예. 소개를 소개 좀 해주시죠. 케이트 C라고 돼 있네요. US 달러 $20 $20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유능하고 청렴하고 충직한 이재명 후보님 승리하십시오라고 오마이뉴스 진행자님 세 분께 감사합니다. 진행자는 저 혼자고요. 네. 두 분은 패널이었습니다. 네, 김지호 맞습니다. 패널님.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입니다. 아이디어 지랄배기님도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슈퍼챗 얘기하면 이제 잊어버리시고 못 보내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응원봉 오마이TV의 슈퍼챗 응원봉 최진범 교수님이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그리고 오늘 예. 기자간담회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뭡니까?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네. 나와 같이 하는 보좌진 참모 몇 명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그건 아니다. 아니죠.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추천을 받고 그럼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고 네. 그리고 현 시스템을 아주 잘 내가 이용하겠다. 제가요 네. 권력자들 중에서요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나 지방 정부의 수장이 되면요 예.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들 공직자들을 원수처럼 돼요. 그래요? 당신이 말이야 나와 경쟁했던 네. 전임 시장, 네. 전임 대통령 힘을 실어주고 정책 위반을 해주고 손발이됐던 그런 적폐 공무원이잖아. 나는 당신 말 못 믿어. 이런 바보 같은 행태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바보입니까? 공직자가 대통령, 지방정부 수장이 됐으면 네. 그 사람 말을 따르고 그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럼 거기서 야당 정치인 행사하라는 말입니까?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예, 예. 다니는 거예요. 네. 당연한 이치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대한민국 공직자는 예. 이재명 후보를 띄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비전에 따라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게 바로 공직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말 안 들으면요. 네. 좌천시키고 감사하고 그리고 징계해야 돼요. 그런 공무원들이야말로 제가 봤을 땐 정치 공무원이거든. 대부분의 공무원들, 네. 95% 이상의 공무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정도 수준은 돼요. 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 윤석열이 정말 능력 없고 무능하고 무도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꼴로 이렇게 전락한 거지. 네. 유능한 리더가 있었으면 대한민국 발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네. 나는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을 믿는다. 우리 국가 시스템을 믿고 이 실무자들을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산출물을 빠른 네. 시간 내에 내겠다.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게 정말 유능한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된다. 트럼프하고 싸워도 이깁니다. 이 이긴다. 사람은. 그렇군요. 왜냐하면 왜냐?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예. 대한민국 수십만 공직자들이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한 유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네. 혼자도 잘하지 않을까요? 네? 뭐 같이 잘하지만 혼자서도 유능하죠. 유능한데 혼자서도 잘하지만 예. 수십만이 하는 게 더 잘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 뭐 이재명 후보가 시간이 조금 넘어서 한 거의 20분 가량을 더 했거든요. 오늘 네. 11시 마치기로 했었는데 12시에 죄송합니다. 마치기로 했었는데 한 18분 정도 더 했는데 그러면서 답변하고 듣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질문이라고 하는 거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답변하는 모습 보면서 역시 좀 많이 준비된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김문수 후보 기자 간담회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비교됩니까? 예. 한 3초간 멈춰 있잖아요. 항상 네?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아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선거 초반에는 유세 위주로 후보자의 동선이 짜다 보니까 유세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지층이 많이 오고 당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그분들에 맞춰서 유세 메시지를 낼 수뿐이 없고 그렇죠. 또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 중에서 아주 좀 강경하고 좀 센 발언들만 언론에 회자되다 보니까 지금 중도, 약한 보수, 민주당에 왔던 분들이 조금 흔들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약간 전략을 바꿀 필요도 있죠. 자, 이 언론에서 오늘 언론 간담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언론인들과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뭔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나 이렇게 걱정하는 보수 지지층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치적 보복이나 하고 그런 속 좁은 정치만 해서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항상 실리를 중요했다. 대의를 중요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우려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다시 지지율이 회복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자 간담회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좀 유튜브에도 더 나가고 또 언론사에도 나가서 이러한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유세 일정으로만 짜서는요. 뭔가 좀 강경한 발언들만 언론에 도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유세도 중요하지만 또 중도, 약한 보수를 위한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출연도 적극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한다. 웅진님이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김지호 대변인 정치 한번 하십시오. 이재명 밑으로 가십시오. 박력 짱짱.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니 이재명 제 말은 이분 지금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밑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셨고요.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있었고요. 밑에 두 번째 정치 한번 하십시오. 근데 정치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출직으로 선출이 안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필드 위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정치를 하지. 그렇죠, 지금 필드 위로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돼. 밀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정치하고 있다. 우리 최진봉, 김지호의 응원봉 최진봉 교수만 저를 밀어줘도 밀어주고 있잖아. 아니, 이 정도 밀어주면 됐지. 이제 중간에 마음이 안 바뀌고 초지일관으로 가야 내가 되는데 우리 또 응원봉님이 마음이 어떠실지 제가 좀 잘 보여야 되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초지일관 응원봉 김지호 화이팅.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재명 후보가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 보복 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그 단일화되고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물론 뭐 여론조사 결과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절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표 꼭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오늘 기자회견도 그럼요. 투표 꼭 해주셔야 되고 지금 근데 너무 자만하거나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꼭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요. 사실은 투표 행위라는 것 자체가 결집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투표를 안 하시고 여행 가시거나 포기하시면 사실은 이 나라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 선대위 어제도 갔었죠. 어제도 우리 최진봉 교수님하고 현장이었었죠. 안양하고 안산 그리고 이제 밤에 저는 박주민 의원하고 서울 천호동을 갔는데요. 우리 민주당 선대위 국회의원들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정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재명 후보 당선이 대한민국 구한다는 일념으로 정말 몸이 부서져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분들 노력 어떻게 보면요. 12.3 내란 사태 때 이 대한민국 국회 구한 사람 누굽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계엄군 총칼이 무서워서 당사로 도망가 있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헬기가 내려오고 기관단총을 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도간에 든 쥐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난입했으면 이분들 꼼짝없이 큰 봉변, 큰 참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무서워. 국회 밖에서 국회 본청도 못 들어가고 그냥 쇼만한 그런 국회의원, 그런 대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예. 정말 목숨 걸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에게 이번에는 좀 표를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세 분 이상께 전화해달라 요청도 했었고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연휴가 이게 토요일이랑 화요일날 투표를 하니까 네. 월요일만 쉬면 계속 여행을 가거나 이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직장인들 네. 같은 경우 또 실제 어떤 회사들은 월요일을 그 휴무를 장려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랬는데 제가 회사 다니는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시고 이러면 투표를 못 하시잖아요. 화요일 날 그렇죠. 투표. 그래서 사전 투표를 꼭 하셔라. 사전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6시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6시 저녁 6시까지거든요. 6시 이후에는 투표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여러분의 소중한 그 표가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다. 만약 여러분이 방관하고 나 바쁘니까 또 여행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안 하고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암담하죠.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전체적으로 우세한 건 맞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하셔야 된다. 일찍 사전 투표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가볍게 여행 가시면 되잖아요. 그 소중한 한 표, 여러분의 한 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권리이죠. 투표하는 건 유권자. 그러나 의무이기도 해요. 그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 꼭 하고 가시길 바라고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 가까운 투표소에서 6시부터 6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근하시기 전에 해도 되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와서 하셔도 되고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꼭 사전 투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몇 % 앞서가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전략상. 아니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정말 운명을 가르는 그런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윤석열 맨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국회 의석이 없어서 나라가 불안했다. 김문수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국정 안정을 도모하려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낫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게 낫겠습니까? 정말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여당이 172석 예.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또 되지도 뭐 상식적인 정책 하겠어요. 뭐 되지도 않은 정책 하면 야당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국정이 안정이 돼. 국정이 안정이 안 됩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견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추진하는 각종 그런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들 상당히 숙성된 법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법안들 중에 논쟁이 없는 법안부터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네. 실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국정이라는 게 일단 실적으로 뭔가 지지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각종 개혁들도 2, 3년 차에는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음. 급한 불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로 급한 불부터 꺼놓고 네. 당장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 구해놓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로 이렇게 떠밀려 있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 먼저 구하고 네. 급한 불부터 이렇게 꺼놓은 다음에 네. 경제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개혁 추진하면요 동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럴 때 민주당 정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착착착 기계처럼 밀어내면 얼마나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따지고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네. 국가 권력에 음. 10%도 제대로 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들 부정부패하고 그냥 능력 없는 네. 사람들 정말
매간매직하고 이러는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의 저력을 10%도 못 썼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저력을 90% 이상 쓸 수 있다. 감사하고요. 네. 지랄배기님이 계속 지금 지랄배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이디예요, 아이디. 네. 지랄배기님이 계속 지금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질문 중에 기자와의 대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인가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했는지 전 대표는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읍소전략을 합니다. 읍소전략. 그게 뭐냐면 아니 의회 권력도 민주당이고. 정부 권력, 행정부 권력도 민주당이 되면 독재한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정부 중에요. 정부와 여당이 숫자가 많은 여대 야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요. 그때는 왜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 집권했을 때 그때 국회 의석도 더 많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독재했어요? 자기들이? 뭔 소리인 거예요 대체.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잘 짚어서 얘기했어요. 여소야대보다 여대 야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 대통령 했었어요. 국정 운영했었고요. 민주당 그 당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이쪽 계열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열심히 싸워가지고 투쟁을 했지만 국회 의석은 그쪽이 훨씬 많은 적이 많았다고요. 근데 뭐 민주당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지금 미국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 하는데 정말 거대 여당 집권 여당 150석 넘는 거대 여당 강력한 여당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정말 강력한 리더십으로 트럼프와 싸워서 양보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맨날 그냥 야당한테 그냥 비판받고 국정 혼란으로 정말 어지러운 힘이 없는 대통령이 트럼프와 대결해서 양보를 받아낼 수 있겠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정말 그런 행정 권력, 사법 권력, 검찰 권력 그런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신뢰를 다시 되찾아오려면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힘을 실어줘야 국정이 안정되고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종식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제2의 윤석열 정권 경험하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안 되지. 윤석열의 아바타 김문수 아닙니까? 윤석열이 정말 자유한국당 아스파트 극우로 완전히 밀려났던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해갖고 화려하게 부활시킨 거잖아요. 김문수는 윤석열의 아바타예요. 그러면 윤석열일 때나 김문수일 때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의석수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요 김문수는 윤석열보다 더 말이 안 통합니다. 자꾸 댓글에 사전투표 가지고 뭐 얘기하시는 사전투표 해야 됩니다. 해야죠. 사전투표를 뭐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들어오신 분들 중에 사전투표에서 부정적 얘기하시는 분들 걱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분탕질하러 들어왔는지 똑바로 정체성을 밝히세요. 사전투표 해야죠. 사전투표를 해야지 무슨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세요. 투표를 3일 하는 게 좋지 하루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봐도 네. 3일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들어와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또 그 얘기했죠. 네.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미 그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무슨 영상이냐? 어떤 영상이요? 정광훈 씨 교회 가서 김문수 씨가 네. 김문수 후보가 네.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울었죠. 근데 그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뭐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 영상이 이미 퍼졌다니까요. 그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봤어요 이미. 그리고 정광훈 씨가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마 이래요 옆에서. 그 영상이 다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 할 수 있죠? 김문수 씨는? 김문수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랬기보다는 예. 기억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나. 뭔가 좀 이렇게 물어봐도 질문을 해도 답변이 뭔가 좀 오래된 컴퓨터처럼 좀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좀 멀뚱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뭔가 좀 건강상으로 빠릿빠릿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 본인이 이제 울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국정 운영을 하실지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보랏빛 향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와서 이런 왜 사전투표만 강조하냐고요? 우리가 언제 사전투표만 강조했어요? 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도 하라 그랬지. 여기서 내가 김지호 대변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사전투표만 강조했어요? 본투표 못하는 분들 사전투표 하라 그랬지. 언제 우리가 사전투표만 강조했어요? 사전투표, 본투표를 못하시는 분들 사전투표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는 본투표가 어렵고 본투표에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본투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전투표하라고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를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체. 이런 식으로 자꾸 사전투표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이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뭐지? 수행실장 관찰일기라고 하는 김태선 의원이 지금 수행실장을 하고 있잖아요. 멈춰서는 이유 그랬는데 뭐예요? 알겠네요. 요즘 유세 현장에서 안전 문제로 후보와 스킨십을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후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잠시 멈춰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책입니다. 사람들 속에 정신없이 지나가다가도 후보의 책을 두고 있는 분들은 꼭 멈춰서 사인을 합니다. 책은 후보가 국민께 진솔한 생각을 전하는 창구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지키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 결국 책이죠. 국민이 합니다. 그쵸, 그 책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하시는데 웃으면서 말합니다. 네. 책 한 권 한 권이 중요해요.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거든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너머의 절박함과 책을 들고 와주신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곁에 느껴집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검찰의 무도한 무리한 기소 때문에 재판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아까 그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하면서 김지호 대변인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김지호 대변인이 방송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니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본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이제 대표적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란 분이 계세요. 정말 훌륭한 인격 그리고 우리 정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 동지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훌륭한 인격체인 분이 계신데 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요. 이렇게 증거 없이 사람을 네. 3인성으로 유죄를 내릴 수 있나.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100% 완벽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가깝고 같이 했다는 이유로 많은 우리 정치적 동지들이 네. 사법 처리를 받고 증언 조작, 진술 조작, 3인성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인 분들이 많고요. 설사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네. 3, 4년간 검찰은 막대한 물량으로 정말 변호사비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고 지금 이제 경제 활동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에요. 너무 안타깝고요. 네. 만약에 죄가 없으면 진술 조작도 못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을 가지고 괴롭히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네. 시간을 가지고 잘못된 검찰 수사, 친윤 검사들의 횡포에 대해서 특별 기구를 만들든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서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냥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보복하지 않는다고요.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 하죠. 그분의 성정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를 들면 더욱이
공무원이 예, 국가 불법적.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게 보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로 잡는 거지. 바로 잡아야죠. 아니 어떤 사람이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도 넘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보복이라 하면 정치적으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불법적 행동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복을 안 한다는 것이지. 네. 불법을 저질렀고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한 사람이 불법이 드러나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것도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생각이시고요. 이제 또 그것이 전부로 되면 안 되고 네. 나라 운영하고 뭐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하고 네. 국방 튼튼해하고 외교 잘하고 이런 게 주가 돼야 되지만 맞아요. 적폐청산도 해야죠. 이루어져야 된다. 네. 국가 폭력을 저지른 국가 공무원들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네. 따끔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뭐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불법적인 행동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만약 이렇게 되면요 또 보복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범입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하는 그러니까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는 보복이 아니에요. 불법을 저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자기의 그 정치적 이익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불법적인 요소가 다른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죄인처럼 하고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거 자체마저도 이게 무슨 뭐 핍박이니 억압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맞지 않다. 앞으로 제가 애언컨대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찰의 적폐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처벌하는 과정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럼요. 보복이라고. 정치 보복 아니다. 분명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이재명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으로 지지율을 확보한 다음에 예. 그 힘으로 적폐청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칼에 쓸어버리면 됩니다. 한 칼에. 그리고 예. 예, 하여튼 뭐 최진봉 교수님 이제 1시 됐는데요. 아, 가야 돼요, 본인도? 2시까지 할까요? 아니 가야죠. 가야 됩니다. 저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김지호 TV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뭐 숫자가 아직 안 띄워주시네요. 10,000명 조금 방 넘습니다. 기자님 띄워주실 김지호 TV. 예,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최근에 너무 방송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대변하는 패널 출연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좀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또 저녁 9시에 있네. 김지호 TV. 김지호 TV. 예, 김지호 TV. 예. 11,200명이네요. 예, 좀 많이 구독자가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좀 힘이 돼서 그렇죠. 왜냐면은 예. 이재명 후보도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뭐 140만, 150만 이재명 후보 유튜브 모았지만 예. 정말 제가 2만 명, 3만 명부터 제가 이제 관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숫자가 좀 돼야 뭔가 좀 매체력이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 제가 또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지호 TV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9,500명이 계세요. 이분들만 눌러줘도 2만 명 넘는 거예요. 2만 명 넘으면 정말 제가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응원봉 너무 얻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그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지금 가셔가지고 김지호 TV 일단 김지호 대변인은 사진부터 바꾸세요. 옛날 사진이잖아요. 저거 지금 저보다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얼굴이 반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최고지호 저희 봐봐. 최고지호 김지호 TV에 보면 얼굴이 옛날 얼굴이에요. 지금 얼굴로 바꾸세요. 복스럽게 생겼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약간 아닌가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김지호 TV 가셔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TV 가서 구독해 주시면 김지호 대변인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지호 TV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다음번에 올 때는 2만 명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2만 있도록 명.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대하겠습니다. 있는 분들만 가시면 2만 명이 돼요. 지금 가시면.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가셔서 시간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렀다고 다 지금 답장을 하고 계세요. 오 지금 왜? 100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늘자. 금방 늘었습니다. 누구 파워라고? 응원봉의 응원봉 파워다. 최진봉의 파워입니다. 100명 늘었죠? 더 여러분 더 좀 도와주십시오. 더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지호 TV 지금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2만 명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누르고 왔어요. 뭐 다 구독했어요. 프로필 진짜 꼭 바꾸세요.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살이 지금 얼굴이 반쪽이야. 그래요? 그때보다 그래서 살을 올려주시고요. 더 빼야 된다고 했다라고 하던데. 올리신 분도 계고요. 아하 구독 완료. 예 구독 좋아요 꾹 눌렀다.
눌렀어요, 완료했어요, 구독했어요. 지금 뭐 엄청 한 200분 늘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해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가입했다고 구독 완료, 구독했어요. 예, 최진봉 파워라고 많은 분들이 구독 최진봉 완료, 파워. 구독 완료. 최진봉 예. 파워는 제가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또 늘었을 것 같은데 구독했습니다. 구독 완료. 여러분이 지금 릴레이로 구독했다라고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또 늘었잖아요. 100명. 이게 바로 최진봉의 파워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늘잖아요. 맞죠? 고맙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김지호. 또 늘었어. 500명. 이야, 이게 무슨 늘었습니다. 100명 야, 늘었어요. 김지호 TV 대단합니다, 오늘 대박 났습니다. 김지호 TV. 일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오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덕분이라고? 최진봉 네,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윤상 총괄팀장 우리 방태훈 PD 기자. 덕분이기도 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밀어주시면 아니, 제가 이제 예. 필드 위에서 한번 뛰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독 완료라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구독 야, 완료,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올리면서 네. 김지호 파워다. 그건 아니고요. 최진봉 파고요. 네. 구독 완료 계속 지금도 올라옵니다. 구독 야, 완료. 대단하다. 이러다가 2,000명 되겠는데? 12,000명. 12,000명? 네. 네. 그럼 본인이 하면 오! 또 또 올랐다. 올랐습니다. 12,000명 될 것 같아. 근데 네. 본인이 혼자 하면 네. 안 오르잖아요, 별로. 그래도 이제 한 표 한 표 한 표 모아가지고 중요하죠. 이제 10,000명 됐으니까. 이런 데 와서 한번 크게 해야 그러니까요. 올라갑니다. 예. 일요일 요 시간이 예. 또 이렇게 예. 또 오마이 TV 경영진이 안 보는 시간이라 이런 때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한 2,000명까지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네, 1분을 네. 끝내려고 하는데 12,000명 되면 좋겠는데 구독 완료라고. 예. 아유,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역시 계속 지금도 올라와요. 이 슈퍼챗과 구독 네. 상승에는 응원봉 최진봉 교수가 최고 권위자입니다. 타짜입니다. 타짜라뇨? 김지호 TV는 앞으로 최진봉 교수님한테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서세요. 예. 자, 구독 완료 아직도 계속. 예. 근데 김지호 TV가 안 나온다고? 김지효가 아니고 김지호입니다. 네, 여러분 호입니다. 김지효가 아니고 지호. 지호. 김지호. 예, 김지호 만 TV입니다. 700명 됐습니다. 800명 안 늘었어요? 예. 네. 야, 700명. 이거 쑥쑥 늘어나는데요. 쑥쑥 늘어납니다. 지금도 쑥쑥 계속 늘어납니다. 완료 올라와요 글이. 쑥쑥 네, 늘어납니다. 푸시업부터 바꾸라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구독하자 네. 구독 완료. 네. 구독 완료 김지호 화이팅.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완료. 최진봉님 최고예요. 구독 완료 감사해요. 구독 완료. 계속 최진봉 올라와요. 교수님이 네. 의외로 팬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막 줄을 서던데. 현장 가면 그렇죠. 어제 안산에서 이제 제가 갔다 와서도 모니터링 하니까 사진 엄청 찍으시더만. 또 찍고 있어요. 아니 인터뷰를 해야지. 팬미팅 뭐 완전히 중요합니다. 최진봉 팬미팅인데 팬미팅 5천 명이 또 그걸 보고 있어. 네, 그럼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구독 계속 지금도 구독이 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800명 된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마. 야. 네. 오늘 일요일 다시 아침에 오를까요? 출연한 보람이 있습니다. 네, 복라인이라고 김지호는 복라인. 복라인입니다. 네, 구독 완료. 또 늘었죠. 한번 네. 봐보실래요? 그대로다고요? 그대로인가요? 그럴 리가. 야. 복라인 화이팅. 사진 받고요. 계속 올라오고요. 네. 800명까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올려주세요. 끝내야 되니까. 엄청난 네, 숫자로 구독 지금 완료. 늘어나고 구독 완료. 있습니다. 안 올라오네. 다시 하는데도 구독. 자, 김지호 TV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00명인데 800명까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구독 아직도 800명 안 됐습니까? 숫자가 이제 파워가 이 정도다. 이런 얘기 올리는 김지호 응원봉 최진봉. 예, 올려 주시고요. 구독 아직 그대로요? 오! 됐습니다. 야! 제가 볼 때 다음 주 오면 네. 거의 한 2만 명 될 것 같아요. 2만 명. 왜냐면 이게 계속 이제 우리가 또 보잖아요. 그렇죠. 또 보기를 또 하죠. 800명까지 몇 명이 늘었죠 지금? 순식간에 한 500명 500명이 늘었죠. 500. 보통이 아닙니다. 이 보통이 정도입니다. 아, 제가. 형님 잘 보시겠습니다. 자, 잘 모시겠습니다. 김지호 아, 뭐 얻고 예. 다녀야겠네. 김지호 대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마이 TV에서 저랑 늘 함께 야외 그 현장에 가니까 또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 열심히 하는 모습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관계없이 시간 되는 대로 잊지 말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